네, 국회의 주인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자리가 비면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818호를 쓰던 분은 송영길 전 의원이고요. 435호를 쓰던 분은 김은혜 전 의원인데 두 방 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그 첫 소식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별사공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간에 하루에 한 중심에서 뉴스의 강을 잘 건네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좋아할 수 있도록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자, 첫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이 있었는데 이재명, 안철수 의원 국회에 처음 나왔죠. 오전에 출근한 이재명 의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의원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오늘 데뷔를 한 셈인데요. 네. 원래 9시에 도착할 예정인데 교통사정으로 9시 47분에 네.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앞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 의원은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을 승계했습니다. 네, 늦어서 아마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서울 서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이 교통 대란에 대해서 중앙정부와도 잘 얘기하겠다. 사실은 김포라든지 이 계양 이쪽에서 지금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한 게 지금 사실 민주당 내 뜨거운데 오늘 출근길 기자들이 이거 질문했네요. 네, 맞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은 당선됐지만 민주당은 참패를 했었죠. 네. 이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앞서도 사실은 오프닝에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죠. 모호하면서도 뭔가 방향성은 띄고 있는 말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고 당내에서도 지금 책임론이냐 그나마 이재명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했다라는 것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뉴스가 그렇게 지금 친문계, 친명계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나요? 네. 이 의원은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정치인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가능성 이야기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오후에는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가 총사퇴하고 나서 새로운 비대위 구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함께 하나요? 네, 그 비대위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오늘까지는 참석 안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첫 출근해서 뭔가 조금 아주 낮은 자세로 좀 조용히 뭔가 상황을 관망하는 듯한 모습으로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오늘 대통령실 방문하네요. 이제 당선되고 의원으로서. 네. 먼저 이제 그 대통령실 방문을 먼저 하고요. 윤 대통령에게 시대 정신과 새로운 비전,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 인수위 활동과 정책 등이 담긴 인수위 백서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인수위 백서 전달이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잠시 후 오후 1시 반쯤 국회의원회관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에 도착해서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사용했던 의원회관 435호를 승계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분 다 대선 주자급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당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생각할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더 있으니까 깊이 고민해보겠다 정도의 답변이었다면 안 의원도 역시 당권 도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요? 근데 아직 출근길 인터뷰는 없었으니까요. 네네. 지난 5일 선거 캠프 해단식 걸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갖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당권 도전 여부는 빠른 시간 내 정비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출근길 모습이 궁금했던 게 그 당선 감사 인사하다가 갑자기 실신했어요. 네. 뭐 대통령도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앞서 지난 2일이었죠. 성남시 분당구 서현 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유세 차량을 타고 당선 감사 인사를 하다 실신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캠프 해당식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이 전화도 주셨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픈 게 아니라 괜찮다고 안심시켜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출근길 이야기 저희가 좀 다른 뉴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출근길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두 분 당권 도전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네,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네. 그 부분을 좀 유의 깊게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살펴보시면 네. 또 재미있게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행간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이를테면은 여행 갈 때 선물 사오지 마. 이 말 속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딱 각인이 되는데 네. 당권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 속에 사실은 시간과 더 깊은 고민과 여론을 읽겠다라는 두 사람의 의도도 읽혀 네. 보입니다. 앞으로 뉴스들 보시면서 또 네 가지 뉴스에서 시사베사공이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금 소속 의원들하고 함께 대표단을 꾸려서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죠. 네. 키이우 주지사도 그 SNS에 오늘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회 대표단이 키이우를 공식 방문했다 이러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면서 실질적인 하나의 고민 과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당 대표로서 갔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큽니다. 국가 의존 서열도 여당 대표가 높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뭐 다른 갈등들이 있습니다. 혁신을 두고도 갈등이 많은 상황인데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는 대선과 지선의 연이은 승리를 이끈 당 대표긴 하죠. 그런데 권력 투쟁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선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이죠. 네. 혁신위는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천 방향 수정 등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느 정당이든 어느 조직이든 끊임없이 자기 혁신, 개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혁신위를 발족하려면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혁신위를 띄워놓고 일단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는 그 혁신의 방향이라든지 대상을 놓고도 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여러 분들도 마치 또 지금 정진석 의원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거세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행을 고집해서 하는 수 없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네. 정부가 내심 탐탁지 않아 하는 외교 분야의 일이라면 적어도 여당 정치인은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새벽에 반응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어차피 기차는 간다 이렇게 짤막하게 썼는데요. 네. 이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내 견제 반대 세력을 향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표를 두둔하는 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대응 목소리가 나왔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 대표를 겨냥한 조기 전당대회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이 대표를 두둔하는 쪽에서 나온 건데요. 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권 형방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누비면서 전면에 나서서 기동력 있게 열심히 잘한 수장이다. 네. 임기가 보장된 대표의 임기를 가지고 당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상납 의혹도 지금 윤리위에 일단은 뭐랄까요 의제가 올라갔잖아요. 네, 현재 회부돼 있는데요. 네. 성 정책위의장은 증거도 없는데 국민과 당원들에 의해 뽑힌 대표를 어떤 명분으로 무슨 근거를 갖고 징계하겠다는 건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력들을 대표하고 있어서 젊은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의 또 발언도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 조금 전 혁신위원회 얘기를 아직 말씀드렸는데 구성은 다 안 됐는데 네. 예, 한 분이 내정이 됐죠. 예, 천하람 혁신위원으로. 변호사. 네, 천하람 변호사가 오늘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오늘 CBS 라디오 뉴스쇼에 나왔는데요. 이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선거 때는 이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도움이 되니까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너무 자기만 주목받은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은 태도라고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참
여러 당마다 지금 혁신과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권력 투쟁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 또 국민들이 외면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자,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금 기름값이라든지 안전운임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첫 대규모 파업인데요. 네. 화물연대는 어제 정부의 대화 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그리고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정부로부터 어떤 대화 요청도 없다고 이렇게 화물연대는 밝혔습니다. 네, 시범 한시적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바로 일몰제라는 표현인데 안전운임제 이게 뭐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전운임제는 지금 일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과속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이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라서 3년 후인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예. 자, 지금 경유 가격이 워낙 올라서 몇백만 원 이상 경유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편의점 같은 곳에 배송되는 여러 가지 도매되고 있는 물품들, 물류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소주 업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앵커님이 유달리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수품인데, 네. 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 미니스톱이라는 편의점에서는 참이슬 진로 발주를 지난 4일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10개씩만 발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네. GS25 관계자는 아직은 기존직으로 운영 가능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즉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면 소주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걱정되는 게요. 지금 물가가 워낙 높은데 이런 것들까지 또 물가 부담 혹은 소매 부담으로 가중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입장 내놨나요? 대통령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나요? 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문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계속 천명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해법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얘기만 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잘 빨리 풀어서 이 답답함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브라질은 1대5 대패를 했습니다만 칠레는 2대0으로 기분 좋게 이겼네요. 네, 어제 우리 대표팀 프리미어리거인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 두 골에 힘입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100번째 경기 A매치였죠. 네, 국가대표팀 경기를 100경기 뛴 선수는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대기록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무려 2010년 시리아와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12년 만에 이렇게 센츄리 클럽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때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멤버로 투입되는데 이제는 한국팀의 캡틴이고 세계적인 선수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조카들하고 기본 기념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들 되게 반갑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또 다른 역사에 도전한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 지금까지 2번의 월드컵 출전을 해서 3골을 터뜨려서 박지성, 안정환 선수와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요. 월드컵 골이 동률이군요. 네, 근데 5개월 뒤에 이제 월드컵이 또 다시 열리죠. 여기서 네. 또 넣으면 한국 선수 본선 최다 득점자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최다 출전 부문에서도 선배들의 기록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이동국, 김태형, 허정무, 황선홍 이렇게 있는데 네. 이번 이제 올해 평가전과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 107경기를 돌파하면서 그 선수들의 기록을 모두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네, 기록을 넘어서고 또 국민들한테 기운을 주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 부상 없이 잘 이어지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뉴스 전해주신 이우영 아나운서, 청취자 0677님이요. 자,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화물선인가요? 언양어선인가요? 요트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어선입니다. 네, 흰 돛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룻배, 돛단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뉴스를 낚으세요. 네, 자, 이 배에 내일도 오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